그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연속된 함수일 경우에 함수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양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 끝은 A고 이 끝은 B고 이랬을 때 Y값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고 그때 이 Y값 사이에 어떤 하나의 임의의 점을 잡은 거야. K라는 걸로. 그러면 이 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Y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X값 C가 A와 B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였거든.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해. 근데 얘를 어디다 써먹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근의 위치를 판별하거나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는지 또는 근의 유무 실제로 그 자리에 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요딴 거 할 때 써먹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y값이 플러스고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k를 내가 0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잖아. k가 y = 0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y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x가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쳐봐. 이걸 fx라고 해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해선가 배우잖아. 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그때 x가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방정식하고 똑같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2차 함수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2차 함수에서 x 절편이 방정식에서는 근에 해당한다는 걸 배운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얘가 fx가 0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y값이 0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 c를 우리가 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 각각의 y값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또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가령 이렇게 마이너스 1은 플러스라고 주어졌고 근데 플러스 어디에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플러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은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걸 저기 문제에서 줬단 말이에요. 얘는 다시 플러스라고 하고 얘도 다시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연속된 함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한 여기하고 여기는 근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 방법이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필수예제 8번을 풀어본다고 치면 방정식이 있는데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x-1이 꼴 0예요. 얘가 한 개의 실근만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생각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얘구나. 얘를 방정식을 풀려면 나 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인수분해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해 공식 같은 것도 다 인수분해를 강제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나는 이 한 개의 실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존재하는지만 알고 싶은 거야.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방정식이라고 보지 말고 요만큼 자체를 fx라고 보자 이거지. fx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냐. 어차피 방정식하고 함수는 한 끗 차이거든. 한 끗 차이야. 서로 개념은 다르지만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순간 그게 방정식처럼 바뀌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뭐 사촌 관계 정도는 되는 거죠. 사촌 관계 정도 되는 거니까 방정식의 디테일한 근의 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근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만 알고 싶다면 얘를 방정식이라고 보지 말고 함수로 보자 이거야.
그래서 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자 이거. 왜? 얘 다항함수니까. 그렇게 되면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근의 위치가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거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냐, 0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하냐, 1에서부터 2 사이에 존재하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x의 범위를 주어졌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심플해지는 거죠. 쟤처럼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찍고요.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갖다가 fx라고 봤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음수다 이거지. 여기다 대충 찍어. 마이너스 1도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여전히 음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부호만 중요해요. f의 0은 마이너스 1이죠? 여전히 또 마이너스 1. f의 1은요?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이죠? 이때 처음으로 양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f의 얼마 구해야 돼요? 2 구해야 되죠? 그럼 8 플러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플러스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얘를 연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그는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써먹겠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생각보다 심플해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예요. 연속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이게 디테일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항상 내가 최소한이라고 했잖아. 적어도 여기는 무조건 확실하다 이거지. 딴 데는 모르겠지. 요 차이 이해돼요? 말의 차이를? 네, 여기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찍어보면. 그런데 이건 모르겠지만 얘만큼은 확실하다 이거지. 여기 있다. 무조건. 그걸 사이값 정리라고 해요. 이해될까요? 조금 느낌이 뭐나? 자, 그 다음 또 질문. 숙제가 50페이지까지여서 좀 숙제는 하셨습니까? 볼까요? 했냐? 오, 엄청 열심히 했네? 다 해봤네? 어려워? 근데 너는 영광수 진짜 창피하게 우리 반 애들만 안 볼래? 혹시 질문? 뒤에 색깔이 있는데 어디서? 은선인가? 네. 어디까지 해봤어요? 여기까지? 예준이는? 연습 문제에서 그 뭐야 색깔 있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가 보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선입견 있는 거 아니에요? 연습 문제인데 색깔까지 칠해져 있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질문이 들어온 20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20번. 함수가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예요. 그리고 gx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2x 플러스 5a라는 직선으로 생겼고 얘는 언제부터냐면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하나는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요렇게 쓰면 무슨 의미예요? fx에는 모든 x를 x 플러스 4로 바꾸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일제히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다. x가 x 플러스 4로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시죠?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켰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a 값의 곱을 계산해봐라. 이랬습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fx equal 0는 구간 0,2에서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리을 fx 곱하기 gx는 x값 a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곱은 x값 a에서 연속이 돼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 뜻은 요 말 뜻은 뭐죠? f의 0과 f의 2를 곱하면 음수 나온다는 뜻이죠. 둘의 서로 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기서 실근 하나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바로 적용시켜서 이거 정수 A예요? 실수 A네? 실수 A래요. 일단 얘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0 집어넣으면 A고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얼마예요? 4 마이너스 16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면 A 마이너스 12. 따라서 A의 값은 0과 12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값이어야만 하고요. 이거 뭐 하나는 챙겨놨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연속의 특징은 이거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번 단원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x에서 연속이라 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계산해 봐야지. 극한값. 그러니까 요거는 fa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극한 해보지. 극한이 있다는 얘기는 그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다는 얘기니까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 한번 계산해보고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를 해서 이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극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a 플러스 이쪽이죠? fa는 얼마예요? fa는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7a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GA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5A니까 7A. 이 값하고 여기는 FA는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 G의 A 마이너스니까 여기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F의 X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간단하게. 이해됐어요? 고민할 거 없이.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제곱이고요. 플러스 8A 마이너스 8A 사라질 거고 그럼 플러스 A 그 다음에
얼마야? 16에서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얘는 똑같으니까 됐고. 이해했어? 그러면 아니지. 똑같아질 수 있는 모든 실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면 무조건 이 둘은 똑같아지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따라서 A가 0이거나 7이면 가능하고요. 그럼 이쪽이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그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이꼴 0 맞습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A의 곱은 마이너스 16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따라 마이너스 16 아니 얘 이거잖아.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이거 꼭 인수분해 해야 되냐? 그럼 A는 8과 마이너스 2 여기다가 8과 마이너스 2를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범위가 요 범위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최초의 범위 나왔던 거 요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랑 요 두 놈이죠. 그쵸? 그래서 7, 8에 56 이해됐어요? 그렇게까지 뭐 까다로운 건 없네요. 지우 이해되나? 네. 이거 이해되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렸는지? 또 연습 문제에서 뭐 이거 뭐 색깔 있는 거? 18번 18번? 18번도 봅시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 진도도 있어서 많은 문제를 분수업처럼 다루기는 쉽지 않고 특강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주력하는 거는 개념 아까 나왔던 그 뭐죠? 사이값 정리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정도는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속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방금 나왔죠. 연속의 의미 다시 한번 봤으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면 디테일은 뭐냐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레벨부터 시작해서 분수업 때는 어려운 레벨까지 다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지금 거는 쉽죠. 20번은 쉬운 편이고 어려운 레벨도 있어요. 극한이나 함수값을 구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설계가 돼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고난이도 문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특강에서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거죠. 그 레벨까지는 좀 힘들 거다. 문제가 여기 문제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까지 뭐 샅샅이 다 다루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데 나는 최대한 중간 단계 정도까지는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까지는 그래도 100% 아니더라도 좀 다뤄야 여러분들 이해도 좀 될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 수업의 내용이 많이 어려운가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더 쉽게 해야 되는지. 지우는 어때? 네, 대본.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분이는 어려워요? 내용이 많아? 아니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하는 게 내용 개념은 괜찮은데 그냥 문제가 문제로 막상 그 개념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 넌 선제지? 선제는 약간 헷갈리는 점. 뭐가 헷갈려요? 어떤 거? 극한값이 네. 극한값 구하는 게 아리까리해? 문제 할 때마다 좀 헷갈려? 약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기억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극한을 잘 못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해보면 한 3분의 1은 극한값을 매번 틀리게 그러니까 100% 틀리는 게 아니야. 차라리 100% 틀리면 걔는 괜찮아. 하얀 백지니까. 근데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니 이거는 얘가 이제 막 지 머릿속에서 막 어지럽다는 얘기거든. 어떨 땐 제대로 멀쩡하게 계산하고 어떨 땐 틀린다는 게
근데 그거를 내가 몇 년,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야. x가 이제 a로 간다라는 극한은 두 가지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근데 얘를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지. 하나만 해놓고 철석같이 자기가 구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틀린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본인 개인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대다수가 뭐를 헷갈려 하냐면 이때 이 x를 자꾸 추적해요. 자꾸 x축에 시설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x축에 시설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궁금한 거는 fx가 y값이 궁금한 거다. x가 1로 갈 때 y값이 궁금한 거지. 따라서 너네들의 시선은 이 y축에 어딘가 있어야 된다. y축 값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만약에 지정을 해준다고 치면은 여기가 A고 이때 A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이게 느낌으로 안 오는 거예요. 체감으로 자기 이 점이 이렇게 움직여간다. A가 여기서 여기로 가까이 갈 때 이 점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 점만 본다라니까 점을 보고 있더라고.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점의 y 값을 봐야 돼요. y 값을 보라고. 근데 여기를 보라고 자꾸 이 점만 보지 말고 이 점을 보고서 은연중에 이걸 보고 앉아 있어. 이 점을 보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고. 점이 따라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점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점의 y 값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베타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요게 잘 와닿지가 않아.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건 100% 와닿지 않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제대로 가르쳐 주든지 하면 됩니다. 이게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 어떨 땐 멀쩡히 잘 구하고 어떨 땐 이상하게 구하고. 이 점의 y 값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점의 y 값은 여기죠. 베타죠. 그러니까 얘가 베타로 가고 있는 거죠. 극한에 헷갈리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거였어. 물론 너가 헷갈리는 건 딴 거일 수도 있어요. 뭐 합성함수 했을 때 어렵다든가 이거는 잘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본 수업 때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낼 수 있는 데가 합성함수 극한 파트예요. 그렇게까지 고난이도는 지금 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거고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이 극한 값이 y 값이 가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땡큐다 이거야. 이게 이제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쪽이죠. 이쪽으로 올 때는 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가. 근데 이 점만 보고 있는 게 문제야. y 값은 여기 이렇게 간다. y 값은 알파로 가고 있는 거지. y 자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 지우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속의 의미. 오늘도 또 새로운 의미 하나 나와요. 뭐 나오냐면 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늘 그 미분이라는 개념도 꼭 열심히 연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래요. 18번 마저 풀어봐야 되죠? 연습 문제 18번 실수 t에 대해서 y equal t라는 y equal t를 보는 순간 얘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수평으로 생긴 그래프예요. 그걸 떠올려야 되죠 머릿속에서. 그다음 얘는 분수함수라는 걸 머릿속에 띄워려야죠. 얘는 바로 보는 순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한 값을 알 수 있도록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셔야죠. 대분수로 바꿔야 되죠. 지우는 하도 잔소리 들어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유리함수 보는 순간 대분수로 바꿔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였고 얘가 여기 상수값이 마이너스여서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진
그 그래프 개형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죠. 얘네들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이 둘의 교점의 수를 FT라 하자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체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게 정근선이 있는 애죠? 거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1인가요? 이렇게 생기네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거기에 대해서 y = t라고 했으니까 잘 이거 막대기 뭐 이런 거 없나? 막대기? 그럼 내 팔뚝으로 할까? 우산으로 할까? 우산으로 해봅시다. 우산 너무 무슨가? 여기가 t야.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그러면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즉 t 값이 0보다 작을 때 ft의 값은 얼마인 거야? 교점의 숫자니까 하나야. y 값이 1이라고. 그 말 뜻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하나 하다가 2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없지. 점근선이니까 0대.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라고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ft가 바로 나와. 이 ft가 바로 나오는 것을 연습해야 돼. 여기가 어렵거든. 이거를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가 있고. t가 0보다 작은 경우 ft의 값은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t가 0보다 작다? 2보다 작다. 2가 되는 순간 t 값이 2가 되는 순간 요 라인에 t가 쫙 깔리는 순간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없죠. 그러니까 y 값이 0인 거예요. ft의 y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t가 2보다 크게 되면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니까 1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ft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ft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가 t고 여기가 ft일 때 이렇게 생긴 거죠.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으면 1 2보다 크면 다시 1 정확하게 2일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야 돼?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 게 이게 FT의 모습이에요. 뭐 이런 모습도 만들어지고 뭐 이상한 모습도 만들어지고 이 FT는 난이도에 따라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FT의 모습이에요. 이 FT하고 누구하고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ex 플러스 a래요. 얘하고 즉 fx 곱하기 gx를 만들었을 때 둘을 곱했을 때 얘가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생각해보면 어떤 값이 가능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연속함수 성질을 따져보면 얘 2만 아니면 연속이죠. 그러니까 x 값이 2만 아니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에요. 왜? 얘는 다항함수니까. 따라서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연속함수 성질에 따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x 값이 2가 될 때예요. 2가 될 때 얘의 함수 값은 0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a가 되겠죠. 아니다. a 아니잖아. 얼마야? a 플러스 4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불연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x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x가 2가 아닐 때는 상관없어요. 연속이니까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여서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곳은 여지가 있는 곳은 x값 2인 거예요.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이거예요. x 이꼴 얼마야?
2에서도 연속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표현할까?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x값 2에서도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려면 a가 얼마여야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냐 이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스토리가? 네. 그러면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곱하기 gx 값하고 f의 2 곱하기 g의 2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또 얘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얘는 1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거는 극한 때리면 a 플러스 4죠. 이 값하고 0 곱하기 a 플러스 4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새끼 0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4.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 결국은 요 보라색이에요. x값 2에서 연속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게 요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 ft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ft 만드는 게 요거는 3개밖에 없죠. 보통 시험 문제는 한 5개쯤 나와요. 구간이 5개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범한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5개는 흔합니다. 잘게 쪼개서 그림을 그려서 얘가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그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기초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수원보다 수투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애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온 거예요.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거 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까지. 이거만 나오겠어요? 아무거나 다 나와요. 가우스도 나오고 무리함수도 나오고 지 멋대로 나옵니다. 그동안 된 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 하는지? 네, 이 정도면 뭐 한 난이도로 따지면 중급? 상급은 못 돼요. 상급이 되려면 아까 그 FT 구할 때 범위가 한 5개 정도 등장해야지 상급이에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잠깐만 이게 뭘까? 자, 이제 드디어 미분이라는 걸 들어갑시다. 미분 들어가기 전에 기초 지식 하나 쌓고 가야 돼요. 반드시. 수학에서 얘기하는 오늘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실 때. 변화율. 이 변화율은 변화라는 단어와 비율이라는 단어의 두 개의 짬뽕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수학에서 그럼 변화는 무슨 뜻이냐?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아요. 숫자가 또는 어떤 값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변화 없이 일정하냐, 이 3가지를 변화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증가냐, 일정이냐, 감소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수단으로 우리가 뭘 쓰느냐, 이거죠. 인식 수단으로 늘어났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값이 증가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인식 수단이 중요해요. 인식 수단. 그 인식 수단은 이걸 위에다 써야 되겠네. 이 인식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로 해야 눈에 확 띌까요? 뒤에 글자 보이나요? 이거예요. 이거 철칙입니다.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그래서 나중값이 커지면 증가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값이 얘가 이 값이 0보다 크면 증가고요. 이 값이 0이면 일정한 거고요. 왜냐하면 나중값하고 처음값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음수면 처음값이 크다는 거니까 감소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만약에 x값으로 따질 때 나중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2라고 씁니다. 처음은 1이라고 표시를 해요. 또는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0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이거예요. x2 x1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물리나 수학이나 거기서 많이 봤죠? 이게 나중 x에서 처음 x 뺐다는 뜻이에요. 2가 나중을 뜻하는 거고 1이 처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해요. 얘 안 쓰고 또는 x 마이너스 x 제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 x, 이건 처음 x예요. 수학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값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이냐 감소이냐. y도 마찬가지겠죠? y2 마이너스 y1 또는 y 마이너스 y0 이런 것들은 y 값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비율이 붙었죠. 비율, 영어로 레이시오. 비율은 수학적으로는 나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나눴을 때 비율이 2배다, 3배다, 아니면 2분의 1이다. 비율 있잖아요. 비례식. 쉽게 얘기하면 A 대 B 이거가 뭐야? B분의 A예요. 나눗셈이라고. A 대 B 1 대 2 2분의 1 이런 뜻이라고. 박지우 너는 나한테 이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잖아. 기억 안 드는 거야? 어? 이거 네가 다 까먹은 거지. 몇 번을 얘기해도 네. 그래서 변화를 비율 계산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어떻게든 나누겠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눌 건지 얘를 얘로 나눌 건지도 결정해야 되지. 누가 분모로 가고 누가 분자로 가는지도 중요하잖아. 값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누느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애, 그건 어려운 말로 독립이라고 불러요.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애예요. 그거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애는 종속된 거죠. 그 자식이 바뀌면 나도 덩달아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립 변인이라고 어려운 말로 쓰는데 몰라도 돼. 여기에 종속 변인으로 나누기를 하는 게 비율이에요. 보통 독립되는 애가 분모가 얘가 주체가 되는 거죠. 얘가 바뀌면 얘가 덩달아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데 얘가 하나 바뀌었을 때 얘는 몇 개나 바뀔 건가를 따지는 게 비율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만약에 2가 나오면 요 독립값은 하나가 변했는데 한 칸이 변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딸려가는 값은 2개가 변한다 이 뜻이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에서 보면 주체가 되는 독립을 뭐라고 표현하냐? x라고 표현한다니까. x라고 표현한다 뿐이에요. 왜? 함수가 fx, 애초에 x에 의해서 변화하는 값이잖아요. x에 의해서 변화하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y라고 부르잖아. 내 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독립에 해당하는 값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x가 돼야 되는 거죠. 뒤따라가는 애는 y죠. x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니까. 그래서 얘 값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율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스토리를 알아야 얘가 이 식을 외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이 뜻을 알아야 그냥 쓴다고. 외울 필요 없이. 간단한 거야. 변화는 뺄셈이다. 빼서 플러스 나오면 증가한 거고 어디서 어디로?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다.
근데 나중을 수학에서 약속하기를 그냥 2라고 약속한 거야. 1 다음에 나오는 숫자잖아. 간단한 거라 이것까지 외워야 돼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맞죠? 아니면 처음 값을 제로, 나중 값을 그냥 원래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된다. 이 정도는 그냥 뭐 이걸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겠지 사실. 설마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우리가? 그건 아니지. 중요한 거는 비율 계산은 나누기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뭐로 나눌 거냐? 분모는 누가 들어갈 거냐? 변화를 주도하는 애가 분모라고. 그 변화에 딸려가는 애가 분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때 수학에서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는 애를 누구라고 우리가 계속 일상적으로 잡아왔냐? X라고. X에서 변한다. Y는 그거에서 딸려간다고 했으니까 자연히 요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아 힘들어.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얘가 그 유명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변화율인 거예요. 그림상. 이해됐습니까? 이게 그거 이거. 오이씨. 얘가 그거야. 얘가 이게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소위 말하는 그게 변화율이라고. 이거 했었잖아.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기울기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직선 방정식에서 이 m 그게 기울기라고. 그 기울기가 뭐야? 변화율이라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율을 배웠죠.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이해되세요? 야 누구 핸드폰 안 낸 사람 있어? 이거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 단톡방에다가. 권채빈 너 핸드폰 안 냈지? 맞지? 이거 필기 안 했잖아 이 새끼야. 탄젠트가 뭐예요? 그래 이거분의 이거 아,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다 똑같은 얘기라고. 같은 말이라고. 이거 단톡방에다 올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할 건 뭐냐? 이 변화율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나 과학이나 모두가 다 통용되는 얘기긴 해요. 어떤 값에는 이 비율자가 들어간 모든 값들이 있어요. 변화율에는 항상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자가 붙은 게 있고요. 평균자가 붙은 게 있고 언제나 순간자가 붙은 애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항상 이 두 종류예요. 그럼 얘는 뭐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평균은 비교적 넓은 범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말 그대로 평균치. 그렇죠? 기간이 넓은 거야. 이 가로폭이 넓은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그냥 중간 과정 무시하고 중간 과정 무시하고 처음과 마지막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과 마지막 여기를 중간 과정 무시하고 쫙 변화율로 때려버린 거. 그걸 평균이라고 불러요. 순간은 매우 짧은 기간 또는 범위에서의 변화를 해요. 매우 짧은. 이때 이 매우 짧은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극한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매우 짧다. x가 매우 짧게 변하는 거야. 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 그게 순간이야. 그래서 매우 짧다에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야. 리미트. 이해됐어요? 이 폭이 아주 짧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거. 그걸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건 뜻이고 말 뜻이고 그림이나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평균과 순간은 동일한 그래프를 하나 놓을게요. 이런 식의 fx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 x 제곱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여기 어딘가에 a라는 값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x값 b가 있습니다. 제법 넓죠? 이때 여기가 f의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f의 b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a서부터 b까지의 중간 과정 무시하고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서 이 점과 이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마지막의 변화를 계산하면 식으로 이렇게 돼요. 평균은 b-a죠. 나중 x에서 처음 했을 때는 콜? 여기까지 했어요? 나중 y에서 처음 y 빼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식으로 나타내서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우리 지우가 얘기했죠. 탄젠트. 왜 탄젠트냐? 이 길이분의 요게 뭐야? b-a 요게 fb-fa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게 뭐야? 탄젠트 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 변화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예요. 요 기울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건 그래프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수식으로 계산한 거. 만약에 이 기울기가 2다 그러면 요 값이 2인 거지. 계산한 값이. 여기까지 콜?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도 없이 했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두 점의 좌표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구했었다 이거죠. 기억하시죠? 네, 이거 직각이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평균이에요. 식도 여러분들 책에 써 있고요. 그래프적인 측면은 그 뒤편에 써 있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순간은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물론 얘를 중심으로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로 중심으로 생각. 얘가 중심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뭘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 폭이 좁아져야 되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 B 값이 A 값으로 달려가야 되겠지. 얘가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그쵸? 그게 그거예요. 리미트 B가 A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B 빼기 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라고 합니다. 이걸 순간 변화율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B 빼기 A라고 잘 안 써요. 우리가 왜 안 쓰냐? B가 달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왠지 A, B 하면 상수를 연상시키잖아. 상수, 변하지 않는 값 A, B 이해됐어? 근데 B는 얘를 향해서 무한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값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뭐로 쓰기를 좋아하냐면 X라고 쓰기를 좋아해요. X라고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X가 얘가 B예요. B예요. 똑같이 쓰면 돼요. A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 대신에 A로 쓴 거밖에 없어.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돼? X-A분의 Fx-F의 A라고 써야 되겠지? B 대신에 다 X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까지 콜?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랑 똑같아요. 요게 순간 변화율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하면 요 차이는 2가 되는 거니까
이 3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1 플러스 2라고. 내 말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럭셔리하게 보면 요 B는 A 플러스 요 차이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어려워. 다시 3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델타 X 차이. 요 차이를 델타 X라고 불러. 델타가 디퍼런스라는 뜻이야. 델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값의 차이. 얘와 얘 사이의 차이.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B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B가 A 플러스 델타 X니까 얘가 A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A 하면 델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X가 매우 작아. 둘 사이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요 B 자리에 뭐를 집어넣냐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맞습니까? 그러면 B의 값이 다시 이렇게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것도 순간 변화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식을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를 B를 뭐라고 이름 짓는 순간 이렇게 이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름 지을 수도 있을 때 이 틀에다가 B 대신에 이런 애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뀐 것들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뭐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델타 X가 쓰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 델타 X를 H라고 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왜냐면 이거 타이핑 치려면 두 번 쳐야 되잖아. 델타 한 번, X 한 번. 귀찮은데? 그냥 델타 X를 H라고 하면 안 되나?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냐면 A 플러스 H로 바뀌어요. 나중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 델타 X가 자꾸 H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여기까지 됐어요? 아 참고로 요거 계산하면 뭐입니까? 요거 바로 계산하면 요거 여기 델타 X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만 남아요? H만 남겠죠? 분모가 실제 계산 끝나고 나면 헐 여기까지 됐어? 이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로 보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쓴 게 요걸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이 전부를 F 프라임 A라고 얘기하고 이해됐어요? 얘를 이 값을 F 프라임 A라고 얘기하고 칠판이 좀만 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X 이퀄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 변화율의 뜻이 뭐냐면 얘가 미분 계수라고 이름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미분 값이라고 부르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순간 변화율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변화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분값, 미분 계수 그 부르는 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직 하나 안 했잖아?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노란색 식, 요거 왜 노란색일까? 주로 많이 쓰는 식의 형태가 얘나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즉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F 프라임 A의 정의예요.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까지 했지? 그럼 하나만 더. 원몰. 아까 평균 변화율은 요 노란색 기울기를 내가 표시했지. 그래프로. 그러면 요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매우 작아. 매우 작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B야. 매우 작아. 그러면 어차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더 작은데 내가 저 뒤에 사람이라도 보이게 하려고 요 간격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보이겠지, 내 눈에. 이렇게 보이겠지. 요 두 점을 연결했으니까. 콜?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가 이게 이 아유 복잡하다. 이 빨간색이 x 이퀄 a에서 미분 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a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그래프 측면에서, 그림의 측면에서 뭐가 되느냐? x 이퀄 a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더라 이거야. 미분값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라는 게 뭐예요? 접선을 잘 어디다 그리죠? 하나 더 치고. 나 빠질래. 나 빼고 그래. 나 분장하기 싫어. V하고 친잖아요. 이거 책에다 다 있긴 한데 하나로 정리하세요. 됐니? 일단 단톡방에 올려줘. 여러분들이 접선이라는 거를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 접선에 대한 개념을 3년 동안 계속 내리 배웁니다. 접선이란 뭐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떤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둘이 이런 상황이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접선형은 뭐냐면 얘와 이 곡선이 오로지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을 접했다라고 표현해요. 오로지 한 점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대략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이 유일하게 한 점이죠.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치면 점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점만 서로가 오직 하나의 점만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요걸 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대를 만약에 현미경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요거 초록색은 직선, 요 빨간색은 곡선. 이해됐어? 요게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초록색이 요 붉은색 곡선에 대해서 접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초록색의 기울기를 내가 여기서 미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애랑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야? 접했다라는 의미야. 접했다라는 의미고, 접했다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것도 돼. 이 점을 x값 a라고 하면 얘가 x-a의 완전 제곱 형태로 된다는 거야. 이 점에서 누구를 했을 때, 얘랑 짬뽕했을 때, 수학적 의미가 둘을 연립하면 그 연립식이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수학에서 접했다는 의미예요. 얘를 쓸지, 접선의 기울기를 쓸지, 뭔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접했다라는 수학적 어떤 의미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접선인 거고, 따라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도 있고 미분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방정식 측면에서 보면 접했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이라는 거고. 뭐 때문에? 여기서부터 니네가 다 배웠어요. 요거 이 자리가 2다. 그럼 얘가 x-2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왜 완전 제곱이에요? 얘가 곡선이고요. 얘가 초록색 직선인 거예요. x축이. 요 x축 즉 y = 0이 여기서 초록색 직선이 되는 거예요. 둘이 딱 한 점에서 만난다고, 접한다고. 그 접했으니까 완전 제곱이라고.
그래서 완전 제곱이니까 판별식 0인 거지. 접하면. 그러니까 판별식 0을 쓸 때도 있고 완전 제곱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접했다라는 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접했다가 되게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왜? 유니크하잖아. 유니크. 오로지 딱 한 점만 서로가 공유하잖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 굉장히 드물어서 되게 좋아해. 갑자기 접했다까지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이 접선이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값이라고 부르고 x =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식으로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F'A의 정의. 우리 지금 이거 할 거예요. 다른 말로 x =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것이다. F'A. 다른 말로 x = A에서의 미분 계수라 부른다. 또 다른 말로는 미분 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얘 제일 많이 쓴 건 미분 값이죠. 제일 많이. 또 다른 말로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단어다. F'A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으로는 이렇게 된다. 얘를 뜻한다. 암기 외워라 이거 최소. 이걸 뜻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헐? 이해됐어? 얘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외웠는지를 이제부터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F'A가 가령 3이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줘요. 실제 우리 여기 필수애들도 있어요. 요거 이제 스타일 하나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제로 풀어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뭘 보라고 하냐면 H가 제로로 갈 때의 F의 이 값을 구하래요. 이게 이제 가장 흔히 터진 시험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뜻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원래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놈이죠? FB 마이너스 FA를 B 빼기 A로 했을 때에서 출발한 놈이에요. 거기에 리미트 B가 A로 가는 놈. 얘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여기 A가 가만히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B가 A로 가고 있는데 요 둘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불렀고 얘를 H라 불러서 얘가 A 플러스 H가 됐던 놈이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보였던 놈이잖아.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고 했던 거잖아. 왜? B가 A 플러스 H. 그런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이미 들어간 애들이야.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바꿀 수는 없어. 분모는 어떻게 아직까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바꿀 여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나 여기 있는 값은 절대 니네가 못 바꾼다. 함부로. 이해됐어? 더하고 빼고가 안 돼. 여기는 가능해도. 근데 여기가 바꿀 수 없는 값인데 얘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3H로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h라고 쓰지 않고 얘를 이번만은 3h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델타 x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3h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3h. 그럼 당연히 분모도 3h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모가 3h가 아니잖아. 맞지? 근데 분모는 짝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짓을 해줘야 돼? 맞춰 짝을 3이라고. 외부는 바꿔줄 수 있잖아. 그래야 얘랑 짝이 맞아서 이게 델타 x를 의미하는 숫자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델타 x 자리란 말이야. 델타 x를 원래는 h라고 많이 표기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3h라고 표시한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분모도 델타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3h라고 써줘야지. 단 원래 식은 h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여기다 3을 써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줘야 돼?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식 전체를.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약분돼서 원래 원상 복구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뜻하는 게 뭐예요? 얘가 f 프라임 a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a니까 얘가 3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3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 값 전체는 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요 값이 3이면 아까 시험 문제로 줬던 이 값은 요 h만 있던 값은 실제로는 9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요 숫자를 맞춰주라 이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런 의미에서 이 식에서 여기랑 여기는 항상 같이 놀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같은 짝이라고요. 안 맞으면 맞추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여기도 같이 짝이 맞아야 돼요. 여기도 h. 왜냐면 여기 다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선생 왜 여기는 그럼 왜 여기 3이라고 안 써주냐? 써도 똑같잖아.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지.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갑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3h라고 바꿀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귀찮잖아. 내 말 이해돼? 이해되냐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했었으면 이 스타일이 이 구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구조 나눗셈 구조가. 그럼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걔를 구경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왜 이런 문제를 내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 그래프, 아까 내가 열심히 그렸던 그 그래프,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바꿔봐도 저렇게 바꿔봐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거를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까랑 똑같이 f'a가 3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한테 이걸 구하래요. 리미트 이렇게 할까? 바꿀까? 반대로 할까? 아, 숫자로 넣자. A 말고 숫자로 넣자. 숫자로 합시다.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로 아예 예를 들까요? 괜히 머리 쥐어짜지 말고. 쥐어짜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나 지금 뭐 하냐면 필수예제 3번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값을 줄 테니 요 식의 값을 계산해봐라 이 뜻이에요. 요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 식의 의미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같아.
이런 의미고 이 값이 6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먹어야겠죠? 채민아 여기까지만 듣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가 아까 뭐라고요? B라고 B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가 아까 그 B야 얘가 B고 근데 여기는 B가 아니라 B 제곱이잖아. 뭐가 잘못됐지? 이해됐어?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안 똑같다고. 안 똑같으면 어떻게 돼? 똑같게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라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놈은 뒤로 밀려줘야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은선이 눈 떠.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각각의 수렴값에 의해서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이미 여기서 수렴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6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 사람이 줬잖아요. F'1이 6이라고. 얘는 수렴합니다. 그럼 얘는 수렴할 것이냐? 다시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만 따로 띄어서 본다고 치면 얘 무슨 꼴이에요? 0분의 0꼴. 극한에서 0분의 0꼴은 해결 방법이 인수분해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약분 됐지? 그리고 얘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따라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 이해됐어? 그럼 얘도 수렴한단 말이야. 수렴하는 거니까 곱해서 수렴값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얼마? 6. 얘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전체값 3. 즉 얘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극한의 수렴 곱하기 수렴도 나오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논리적으로 다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다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요? 없으면 만들어줘. 이거만 할 수 있어요. 만들어줬으면 이상한 걸 만들어줬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 원상 복구시켜야 돼. 나머지 거는 뒤로 미루고. 이해됐어요?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그게 미분의 시험 문제예요. 미분 대표적인 시험 문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어차피 하는 거는 이 스타일을 유지해 달라 이거예요. 이 스타일을.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네모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네모여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네모. 이 스타일을 유지해 달라 이거야. 왜? 얘네가 B고 A고 B고 A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위아래가 똑같아야 된다. 이해됐어? 그 똑같아지게끔 만드는 게 스킬이지. 기술이야. 그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서 내가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스킬은. 그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거죠. 그 스킬을 어디까지 습득하느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게 연습하느냐. 그거죠. 원리는 요거 하나예요. 위아래를 똑같이 맞춰줘라.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